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앞서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20개 이산에서도 20개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 고양이 가는 부분이 특히 바닥에 하지만 제처럼 좀더 생기는 부분으로 가져갔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고양이 어떤 그런 느낌 부분이 아직까지 좀 이렇게 별로 적혀놨지 않는가. 그리고 또 여기는 제처럼 소도시이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도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느낌 부분이 강해서 좀 이렇게 묻어나줘야 되지 않느냐. 데코레이션을 뭐 이렇게 무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게 고양이 가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비근한데도 특히 이제 그 하소천 부분이 이제 생태하천 보건사업으로 그거를 거의 한 8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주거단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에 여기가 산책로도 있는데 과연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친수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면 실제적으로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이 장병층은 더더군다나 이 주민들하고의 어떤 거리감 부분이 상당히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런 어떤 고양이 가정의 나중에 최종적인 부분이 그런 것이 나오겠는가라는 부분에 일단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설들이 여러 가지 실제로 학폭이 적어서 실질적인 어떤 서울에 있는 고수부지같이 큰 어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안 되어서 이제 어떤 것은 좀 다행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시설들을 이제 했는데 홍수가 나서 쓸려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수 날 때는 우리가 그들을 이용을 못하고 홍수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용을 하는데 홍수에 의해서 쓸려가고 나면 어차피 여러 가지 파손 부분들이 나고 3.3km 부분의 보수 문제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 비용이 지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만약 보수 비용이 과다하다 보면 서울대 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쓸려나고 받으려도 보수비를 들여서 다시 원위치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분석, 비용 대비 효과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만약 이 괜찮은 부분에서 쓸려가고 난 뒤에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활용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매년 거기에 대한 보수 비용을 드리는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많은 어떤 데코레이션을 하는 자체도 전체적으로 문제 생기는 어떤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산책로하고 자전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모든 지금 고양이 가게 되든 생태활동이 되든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주로 산책로하고 자전거 부분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낮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주거 부분이 가까운 주로 저녁 때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산책하고 자전거 도로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저녁에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음료수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대 시설 부분들이 표시가 전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로수하고 좀 조화롭게 좀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개량 부분에서 낙차보를 이제 용령보로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 6차 부분은 가동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지대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가동보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으로 괜찮은 그런 책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령보를 가져가고 그 앞에다가 수질 정화를 위해서 습지 조성 부분을 앞에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물이 연료부를 하더라도 밑에 있는 퇴적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건데 연료부로 하는 데다가 앞에다가 습지 조성을 하게 되면 결국 장기간 시간이 되면 습지 조성된 그 부분에 다양한 어떤 퇴적물들이 있으면서 오염물을 폭발시키는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습지 조성에서 초기에는 어떤 수질 정화의 어떤 효과도 가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오히려 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양이 가물은 안 되겠지만 수량하고 수질 문제예요. 네, 수량하고 수질 부분인데 수질 부분을 뭐 특별히 그래서부터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뭐 저는 서울의 직계층의 직법으로 이렇게 한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자체적으로 수질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완전히 오염이 안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좀 돈이 좀 들더라도 뭐 가동법을 만나는 방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양이강의 가장 큰 부분은 수질하고 수량인데 수량 부분도 아끼고 홍수량은 비보건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고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거는 뭐냐 평상시에 좀 유량 부분을 가지고 싶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물에 보다는 포함체라든지 인천의 기본은 정화 안 되는 부분이 계속 갔을 때는 수질 부분이 나빠질 것은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두 개의 부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교수님, 그쪽 부분은 저희가 좀 처음부터 좀 검토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 제가 그 하소천을 이제 봤을 때는 굉장히 제천시의 그 어떤 그 시 재정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놀랄 정도로 사업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하소천을 보고 이러면 우리가 장평천을 할 때는 이걸 꼭 해줘야 되겠구나.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할 때 요 저수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수로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위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요 저수로 부분을 최소화해 주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한 시공이 되고 이제 저희가 요런 부분들에는 저희 주로 갈대 부들이 이제 식재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최소 한 10m에서 15m 내외 정도밖에 안 될 부분입니다. 현재 합천교 있는 데에서는 한 40m가 저수로 크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지금 한 15m 내외로 줄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갔을 때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풀이 막 자라있는 그런 하천 계획을 했고요. 저희가 그 평균 갈수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을 때 유속하고 수위하고 그 검토 부분을 마쳤습니다. 다행히 장평천에서는 수심이 30cm 이상 정도 항상 나오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서에도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 부분입니다. 유지관리 비용을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담당이 누구냐면 김용철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양반한테 구두로는 약속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국토부 가서 협의 볼 때는 조금 거짓말을 좀 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들이 이 부분입니다. 벽천 있고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하천구의 바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현재 그 뒷마루고요. 저희가 시설 들어가는 부분은 주 시설은 이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시아 2단지고 하류 쪽에 있는 그런 그 공원으로 형성된 지역의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주로 그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이제 그 다음에 많이 그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요
물놀이장입니다. 이 물놀이장도 요 물놀이장만큼은 지금 현재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제방적으로 더 붙여가고요. 이 부분은 좀 계획 공승 이상으로 좀 올려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지관리 비용이 물론 이제 산책로를 포장 재료를 어떻게 뭘로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지금 제천시 그 공법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해서 하여튼 유지관리 비용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충분히 서울시하고 그 설명을 좀 함축적으로 해서 예. 그 답변하는 이 너무 길어 맞습니다. 예, 다른 건 질문 못하자.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예, 보면 서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네, 저는 그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뛰어놀던 곳입니다. 이 주장에서 공부도 자꾸 많이 했는데 우선 이제 이 용역 보니까 이제 그 오픈 스페이스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수천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적으로 어떤 파도나 화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물이나 소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생태하천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너무 오픈 스페이스를 강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론 보니까 여울형보도 만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아쉬운 점은 이제 그 소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은 이제 여기 뭐 쭉 제가 많이 살펴봤습니다만, 하여튼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을 다양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도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17페이지 보면은 3구간 1번이 있습니다. 고암천하고 지금 장평천이 합쳐지는 그쪽 부분이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활용을 지금 정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가 예전에 수원지가 있던 곳입니다. 시수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한 3년을 근무했었어요. 그 있으면서 거기서 그때 당시로 조사했던 바가 이제 80년, 81년 이때입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좀 찾아오고 이렇게 했던 바에 의하면 이 제천이라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뭔가 활용할 거라면 옛날에 의병의 고장이기도 했지만 이제 그 일본이 이제 뭐 지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와서 천황이 살 곳을 이렇게 이제 지정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천에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그 몇 마리 먹을 수 있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치수장이 바로 거기입니다. 수영장. 그래서 역사적으로 뭔가 접근하려면 아직도 제가 작년에 그걸 체크해 보니까 그 예전에 만들었고 제가 그때 있었던 그 100마력짜리 송수모터라든가 그 20마력짜리 치수모터 이런 게 아직도 그냥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박물관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거를 장평천의 고양이강 이런 거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좀 감안돼가지고 좀 뭔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연결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지금 좀 제안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두 가지인데 그 오픈 스페이스 기능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너무 많이 좀 오픈 스페이스 기능을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조금 그 장평천을 하면서 좀 가슴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일단 합폭 자체가 하천교가 이제 제일 넓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그 계획 합폭이 76m고요. 사천교가 60m입니다. 그리고 요 장평교 여기가 50m고 여기 이제 그 검사장 있는 요 부분이 한 4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류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천이 줄어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20년 빈도부터 수위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80년 빈도하고 100년 빈도하고 한 30전 차이밖에는 한 30cm 정도 차이밖에는 안 납니다. 그 이유가 하폭이 좁으니까 하상 경사는 급해지고 유속이 빠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어떤 시설을 더 넣었을 때는 그게 홍수파가 지나갈 때 조금 그 장애 시설로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홍수가 발생했을 때 홍수 피해는 그러니까는 그 홍수량에 대해서는 그 방해 구조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조금 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느끼시기에 너무 이렇게 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 둔마루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전 구간 3.3km 전 구간에다가 지금 5m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부분입니다. 이렇게 심으면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오픈 스페이스 개념은 많이 좀 줄어들 걸로 판단은 좀 이게 지금 참고하실 거는 거기 제가 자라면서 봐도 경마가 질 때 되면 아주 대단합니다. 이 물량이 보통 이렇게 넘치지 않는데 다리도 몇 번 거기다가 떠내려가고 그런 걸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 정말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별도로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하도가 지금 인공적으로 지금 다 만드실 거 아닙니까? 하도는 그 저희가 이제 하도를 건드리는 거는 이제 요 하천 형태는 그냥 준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방을 저희가 보축을 하던 둔마루를 여기를 8.5m로 늘린다 그래도 하천 안으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밖에서 토지를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지금 확보를 할 겁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순정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좀 기회를 얻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소개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그 어떤 하천에 무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천이 지역에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소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 아주 매 해년마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자연형 하천, 또 생태 하천 이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대감을 주면서 여전히 다시 또 아쉬운 그 결과를 만들어내 왔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제하셨던 것처럼 전국에서 고향에 간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속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제천에 지금 그렇게 이상적인 계획을 보면서 아까 하셨을 때 제가 사실은 이 계획서를 먼저 받았지만 볼 시간도 없고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장평천을 이 구간을 한번 제가 둘러봤거든요. 지금 이제 갈수기죠. 겨울이니까. 갈수기인데 갈수기이다 보니까 사실 장평천은 우리 지역 그 시내 중심에서는 가장 물량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물량이 많지 않죠. 하소천은 더더욱이나 갈수기 때 거의 물이 없다시피 합니다. 건천화 현재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녹지를 수초를 중심으로 많이 그 수변 안쪽으로 끌어들이고 저 수로는 아주 가장 그 도랑물 같은 형태의 아름다운 하천의 모습을 그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연이라는 것이 정말 그게 유지가 가능하다면 사실은 저절로 그걸 하지 않아도 이게 조성이 됩니다. 이를테면 건들지 않고 가만 놔두면은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이 갈수기이니까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관계는 없지만 홍수시에는 아까 그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 휴먼시아 앞쪽에 의림지원 같은 것을 소개해 주셨는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인근의 휴먼시아 주민들이 내려와서 아이들하고 거기에서 여름에 물놀이를 하고 멀리 피서를 가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여기서 자연을 즐긴다면 정말 그야말로 이상적인 마을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을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을 사용해야만 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고 이 비용이 158억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고 과연 그러면 이 아름다운 하천의 공원 의림지원이
역사와 문화와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 생활을 담아냈기는 했으나 홍수시에는 어떻게 이것을 잠수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홍수시의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어느 날 어디 멀리 다녀오다가 하소천 앞쪽으로 경찰서 앞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 갈수기 때는 바닥에 모래가 그냥 그대로 보이던 하천이 그 범람한 물들이 황토빛 물이 그 현재 공사하고 있는 다리에 거의 올 지경으로 이제 물이 차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무서운 물의 힘을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제어가 가능한지 이런 계획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한두 차례 또 어느 한두 곳을 문제가 있다 이런 계획들이 실패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함께 나와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 같은 것을 보통 사실 뭐 이 계획뿐만이 아니라 나무를 식재해서 그 아름답게 가꾸는 거 매우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가꾸고 싶더라도 여기 보면은 왕벚나무가 보면 쭉 심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실 벚나무는 다른 지역에도 가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속성수이기 때문에 벚나무를 주로 많이 심고 꽃이 피는데 사실 한철만 핍니다. 다 어느 것도 꽃피는 철은 한철인데 가장 배합기가 긴 것들로 해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벚나무 중에도 벽꽃나무는 배합기가 한 보름 이상이나 길게 가는데 다른 이런 왕벗이나 이런 것들은 배합기가 이것보다는 좀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충주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가로수변에 재배를 해서 매우 그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징적인 가로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이 계획들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나무를 심을 때도 이를테면 매실이라든가 아니면 살구라든가 유실수를 같이 뭐 혼식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끌어들여서 아까 사실은 어떤 걸 해놓더라도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시민에 의해서 시민들이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매우 좋지만 상당히 좀 구체화되어 있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민들과 유지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가까운 예로 솔방죽 생태공원을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안을 해서 현재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의원님들도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은 유지관리, 공원을 만드는 건 어디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걸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정말 유용한 공간으로 남아나게 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 투자는 누가 할 것이며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계획이 여기에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초안부터 만들지 않는다면 중간에 끼워넣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함께 검토가 되는 것이 좀 더 계획의 어떤 완성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산책로라던가 또 자전거 도로를 계획 부분의 경우에는 같이 병행해서 나누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다녀보니까 구간별로는 차가 갈 수 있는 구간도 있지만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는 이용할 수 없는 구간도 있었고요. 주변은 너무나 지저분했었고 사실 앞에 아까 상류 부분에 말씀하셨지만은 상류 부분에 업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앞에 쓰레기 소각을 놓고 태우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고 할 정도로 여기는 방치가 되어 있으면서 관리가 안 되는 곳이에요. 정말 거기에 공원이 만들어져서 점심시간에 한가롭게 나와서 여유 있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도 좀 정말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실제로 주민들이 자전거 도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까지 가서 탈 것인가. 피제폴로는 레저 레포츠 하시는 분들이 타지만 실생활 자전거는 잘 타기 힘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좀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방 해준다는 조치도 지금 저희가 이제 고축 계획은 이제 이 부분이 하천교 인근 제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계획 홍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백년빈도 홍수량이 지나갈 때 요 단면을 지나가면 수위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 백년빈도 홍수량이 지나가면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이제 계산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방 설계를 할 때는 제방 여유고라는 게 있습니다. 홍수량에 의해서 저희 같이 초당 486톤이 가면 0.8m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방을 올릴 때 제일 낮은 요 구간은 17cm에서 52cm 정도 들어 올려주는 그런 계획이 반영이 우선 됐고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준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합천기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벽천을 보시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이 들어간 부분은 요 휴먼시아 아파트 그 단지고하고 거의 바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백년빈도 홍수량이 왔을 때는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구체화 좀 해주시라는 말씀은 저희가 착수보고 드릴 때부터 좀 강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그 건설방책과도 좀 협의를 드리고 있고요. 뭐 시청하고 뭐 이마트하고 MOU를 맺는 데거나 좀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구체화를 해서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심는 그 가로수를 심는 계획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최종 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부 사목장 김준호입니다. 지금 여기 그 설계 계획을 보면은 왕복꽃나무가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속가능 발전 설계 사목장님 말씀하셨듯이 왕복꽃나무는 우리나라 토종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무수하게 맞습니다. 그런 왕복꽃나무가. 왕복꽃나무는 청풍에 청풍 벚꽃만 해도 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그 이제 한방 특화 도시로서 이곳에다가 그 아카시아 나무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아카시아 나무는 방제용으로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카시아 나무를 좀 식재를 해본다든가 그 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카시아 나무 꽃은 그 지금의 현재 불리는 그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 항생제라고도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또 아카시아 꽃 즙을 내서 그 바르게 되면 아주 천연 아주 그 화장품이 되고 이런 그 기능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 아카시아 꽃 꿀벌은 지금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그냥 아주 귀한 그 꿀로 여겨지고요. 또 우리 그 한방 엑스포 또 자유 축제를 그 연계해서 그 산수유 같은 나무를 쭉 좀 식재해서 우리 한방 특화도시에 걸맞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상당히 그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그 꽃도 보고 열매도 따서 그 지역의 그 소외계층에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좀 식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왕복꽃나무가 그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그 기술적인 문제는 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그 회사 측에서 잘 알아서 하시려고 보고 그 나무 식재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왕복꽃나무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재검토를 좀 분명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제방에다가 그 안 심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부분은 이게 뿌리가 너무 강력하게 뻗기 때문에 그 제방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 아카시아 나무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하천에다가 이제 하천변에다 할 때 그 저희가 그 산소 주변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만 있으면 전부 그 관을 이렇게
둘러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제방 사면이 있는 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벚꽃나무는 저 자유부터 합시다. 예, 네, 저도 좀 말씀드리죠. 그 이번에 이 고양이랑 사업에서 하천 준설 사업은 없는 건가요? 예,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박 국장님 말씀과 두 분 말씀에 아주 공감하는데요. 식재 부분도 저도 좀 건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 왕벚꽃나무 이 부분이 지금 그 4대강 사업이란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고양이 사업이? 그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고양이 그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고양이강이다 뭐 이런 걸 추진하면서 아주 중앙에서 벚꽃나무를 심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면 왕벚꽃나무는 좀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조선시대 영조 때 그 하천이 청계천 이 부분이 그때도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400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천에 지금 첫 번째 하게 되는 고양이 사업강을 하면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어종이라든가 목본조사, 뭐 수변 식물조사 이런 것들은 다 된 건가요?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존에 있던 수변 식물들의 영향은 없는지 예, 이 부분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예산이 지금 정확히 얼마를 투입돼서 하는 거죠 이게? 158억 원. 200억이 아니었나요? 그 200억은 저희가 이제 아직 실시 설계는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계략 공사비를 뽑아봤을 때 네. 한 200억 정도 보상비 포함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 보상비 포함해서 200억이다. 예. 그 제가 뭐 어차피 꼭 되는 걸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계획과 이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부분을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요. 또 우리 김진호 사업장도 말씀하셨는데 뭐 아카시아 나무를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노송이라든가 왕벚꽃 나무는 글쎄 어떤 그 둔치가 아주 넓은 곳에 그 휴식 공간으로 마련해 준다면 모르지만 그 외의 것들은 그 아카시아 나무가 문제가 많다면 버드나무도 있고요. 뭐 물풀의 나무, 뭐 종류 버드나무 종류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 그 식자는 게 60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 버드나무는 그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나무보다도 물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주택과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날리는 거? 똑바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선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을 한번 다른 종류의 나무들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인공적으로 물론 자연 하천이 가장 소중합니다. 만약에 물이 그 홍수가 나서 물길을 튼다면 그 땅을 사서 우리가 보존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것을 인공적으로 그 수직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던가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콘크리트는 정말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류, 중류, 하류 부분 얘기를 했는데 휴먼시 앞이 지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문화공간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신백동 쪽의 인구가 제천시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 물 개울로 정말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한 봄서부터 겨울까지가 얼음 위에 올라가서도 왜 그렇게 물을 좋아하는지 놀고 물고기를 잡았다 놨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과장님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있는 또 그 주변을 산책을 아침 저녁으로 늘 하고 있는 그곳으로 좀 이것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되면 유속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요거를 못 하겠고요.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말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안전 부분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소천에 지금까지 뭐 큰 틀로 잡아 한 100여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어렸을 때 그 아름다웠던 하천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손을 들이댄다는 것은 자연 그 자체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것만 좀 보수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 시민 혈세를 200억을 그 물에다 다 꼬박꼬박 흘려보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금 고향의 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예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 모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물론 이것이 이번만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2년 3년 몇 년에 걸치더라도 완벽하게 실시된 설계 사업은 어떤 지자체 단체장이 와도 의원이 어떤 압력을 넣어도 누구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수천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제가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예산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예산이 그대로 투입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런데 중간에 예산 누수 현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의 강 사업도 지금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요. 절대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예산 누수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간단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별도로 수행을 했어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이제 협의를 수행할 그 초본 식물조사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제 국가하천에 대해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의 강은 그 국토해양부에서 국가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 그러니까 하천 종류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재위험 정비 사업, 그리고 수변도시 조성 사업, 그리고 저희 고향의 강, 이렇게 지방하천에 대해서 별도로 마스터 플랜을 수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도 사업이고요. 어떤 나무 수종을 어떤 거를 해라 그런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제약은 뭐냐면 저희가 158억 원이 이제 그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좀 의원님들께 웃으면서 좀 제가 거짓말 좀 쳐야 됩니다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천 구역 내로만 시설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상에 있는 계획대로만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있는 신설 교량 이런 부분들 같은 부분은 대전지방국토청하고 그 국토해양부 그 본부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누수될 그럴 위험성은 전혀 없는 사고자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예, 그리고 하소천은 제가 이제 하소천은 뭐 제가 설계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하소천의 초기 설계에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하소천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좀 하소천보다는 예산이 좀 충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조경이나 식재 계획은 저희가 조금 하소천보다는 잘 예산적인 측면에서 잘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아까 버드나무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버드나무를 그 물가에 심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는 그 살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 물고기들이 그 버드나무 뿌리 밑으로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죠? 어렸을 때 보면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 버드나무 밑에 물고기들이 많이 가는가를 보았더니 살충 효과, 살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상처를 받거나 할 때에 버드나무 뿌리 밑으로 스며드는 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버드나무나 아니면 상수리나무, 뭐 물풀의나무, 오리나무 이런 많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나 벚나무다 우리가 흔히 어디나 대한민국 어디나 가서 보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벚나무가 과거에 제천에 지금 은행나무가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지금 수종이 딱 개량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벚나무가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수변에도 벚나무를 심는다. 정말 저는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버드나무를 좀 하천 변에, 그러니까 물에서 강한 가장 이제 그
생존력이 강한 나무가 버드나무가 제일 명확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단점은 뭐냐면 버드나무는 키가 20m까지 커버립니다. 종류가 아까 많다고 예,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은. 좀 재검토를 예. 해서 분명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 말씀하시고. 장평천 고양이강 정비 사업 실시 설계 능력 보고 잘 들었고요. 네, 답변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의림지 전설을 근간으로 한 아까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하천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죠? 전체적인 테마가. 그럼 지금 자연, 문화, 인간에서 상류, 중류, 하류로 하셔서 아까 의림지 원을 만드신다는 의림 5경. 네, 거기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어떻게 31조. 위치상. 제가 지금 아까 그 의림 지원을 만드신다는 그 부분에 그 앞쪽에는 뭐가 휴먼시아 쪽입니까? 지금 의림 지원 만드는 데가 여기가 이제 그 의림 이제 휴먼시아 1단지고요. 여기가 1단지고 여기가 2단지. 1단지, 2단지 그쪽 그 부분에 사이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천에도 10경이 있습니다. 10경이 있는데 의림지가 그 10경 중에 하나로 제1경으로 제1경.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좋은 관광 명소죠. 여기 부분에 장평천을 이렇게 좀 아까 이렇게 테마별로 나눠 놓으셨는데 의림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의림지의 형상을 또다시 여기다가 심어 놓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언가. 그 다음에 아까부터 말씀하시는 게 벽천이 염려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물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 장평천이라고 하면서도 갈수기에는 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벽천 또 시설을 해놓고 다시 거기서 폭포 형상이 또 거기서 또 순환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무리수를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다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장평천에 어울리고 그 주변 마을에 다 전설이 있고 만들면은 다 만들어집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장평천 흐름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심어주고 심어진 이야기에 맞춰서 정비가 된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고양이의 강의 그 주제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굳이 그렇게 의림 5경으로 해서 의림지 원을 강조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제천에 이제 의림지 하면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좀 관광 자원이고요.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지방하천 그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국토해양부에서도 장평천은 주제가 의림지원이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틀에서 벗어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면서 그 뒤에 제일 뒤에 내가 말씀 안 올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오늘 보고를 올릴 때는 컨셉에 주로 관련된 부분만 보고를 올렸는데요. 지금 휴먼시아 1단지가 있고 여기 지금 그 배구장도 아니고 테니스장도 아니고 굉장히 밑에 이렇게 소리지가 하나 좀 형편없이 철책으로 이렇게 쳐있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남당 못 이런 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 부분도 개선을 해서 같이 이제 계획에 반영을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벽천을 설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계획 홍수 위에 있는 겁니다. 홍수가 나도 물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또 한 부분 올린 부분이 요 벽천하고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물놀이장
거기에는 그 장평천 물을 사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수질이. 그래서 상수원을 끌어들여서 좀 이용을 좀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지방에 차량 통행한다는 건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지금 있는 도로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그러니까 저 차도가 지금 가장 끊겨지더라고.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자세히 제가 좀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또 자전거하고 사람 다는 얘기죠? 그거 가능합니까? 차하고 자전거가 사람 다니는 게? 그러니까 그 컨셉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 현실하고 적응해 보세요. 차 다니면 저 자전거 안 다닙니다. 그죠? 그 기왕에 있는 것도 지금 치워야 되는데 도로를 내시냐고 그다가. 그거는 좀 우리 과외 좀 제보 좀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뭐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 뭐 그거 나온 단면도가 나오던데 지금 그 모래수 우리 과에서도 좀 견학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전라북도 무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천의 돌망태라든지 그 석축이라든지 다 지금 헐어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헐어내고 돈이 많이 들어가도 연차적으로 자연석수 아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제목은 고양항이라는데 전부 토목공사예요 보니까. 그 설계를 자연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그저 아까 뭐 예산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보도 지금 좀 아까 그 그림이나 보면은 콘크리트 보를 하시는 거 아니는데 그 보의 기능이 뭡니까 지금 그 저수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저 농업용수로는 아니죠, 그죠? 농업용수 공급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쪽에 저 경제가 많이 있습니까? 목리 면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콘크리트 보가 이미 다 실패했다가 입증이 된 거거든요. 왜냐면 비 한 번 지나가면 그 저 토사가 퇴적이 돼가지고 사람 힘으로 못 파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저는 안 가봤는데 하소천 보니까 굉장히 그 수량이 부족하더라고. 우선 이 고양항에는 뭐 강에 물이 흘러야지. 근데 지금 계산군에 가보면은 그 거기도 갈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를 설치해가지고 그거는 물이 위로 넘어가는 게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 수위가